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사라진 신부와 러시아의 기묘한 하루. 2011년 6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대형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다. 신랑은 32살의 사업가 드미트리 이바노프, 신부는 28살의 아름다운 의사 예카테리나 스몰리나였다. 두 사람은 3년 전 한 자선 행사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오늘 그 사랑의 결실을 맺는 날이었다. 하객들이 화려한 연회장에서 웨딩 마치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신랑 드미트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보았다. 신부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원래라면 이미 입장을 했어야 할 시간인데 신부 대기실에서 감감무소식이었다. 예카테리나가 어디 있는 거야? 드미트리는 곧바로 신부 친구이자 들러리였던 나탈리아를 찾았다. 그녀 역시 당황한 표정이었다. 한 30분 전에 분명 드레스를 다 입고 준비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신랑의 가족들은 불안해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호텔 직원들도 신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신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드미트리는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그러기엔 아직 시간이 너무 이른 듯했다. 혹시나 긴장해서 혼자 조용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그는 호텔 구석구석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호텔 뒤쪽 주차장에서 신부의 웨딩드레스 일부가 보였다. 예카테리나. 드미트리는 급히 달려가 드레스 자락을 잡았다. 그런데 신부가 아니었다. 그 드레스는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근처에는 하이힐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마치 신부가 누군가에게 납치라도 당한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근처에서 작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오토바이 정류장에서 스쿠터 한 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스쿠터를 탄 사람은 웨딩드레스 차림이었다. 뭐야, 저거? 드미트리는 눈을 의심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이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고 있었다. 드미트리는 급히 자신의 차를 몰아 스쿠터를 쫓았다. 호텔 직원들과 신랑 들러리 몇 명도 뒤따랐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도로 위를 달리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과 그를 쫓는 행렬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한참을 달린 끝에 신부는 결국 경찰 검문소에서 멈춰 섰다. 경찰들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다급한 표정으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다. 신부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드미트리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그제야 헬멧을 벗은 신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잠시 도망치고 싶었어. 모두가 멍한 표정을 지었다. 결국 신부는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단순히 스스로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것이었다. 나는 드미트리를 사랑해. 하지만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모든 게 무서워졌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서. 예카테리나는 결혼식 직전 호텔 방에서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다고 했다. 평생을 한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결혼식의 무게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순간적으로 어디든 달아나고 싶었고, 마침 주차장에 있던 작은 스쿠터를 발견한 것이다. 다행히 드미트리는 예카테리나를 다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무섭다면 천천히 가도 돼. 결혼식은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거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경찰서에서 함께 나왔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예정된 결혼식은 다시 열렸다. 예카테리나는 웨딩드레스를 다시 갖춰 입고 신랑과 함께 입장했다. 하객들은 그야말로 폭소를 터뜨렸고, 신부의 탈출극은 평생 회자될 사건이 되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지로 떠났다. 그리고 예카테리나는 농담처럼 말했다. 다음에 불안하면 스쿠터 타고 다시 도망칠 거야. 드미트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이번엔 내가 뒷자리에 탈게. 그렇게 러시아에서 벌어진 기묘한 결혼식 소동은 한 커플의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었다. 제목: 마지막 기차표. 2011년 12월 러시아의 한 작은 시골 마을. 깊은 눈이 쌓인 기차역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이름은 세르게이. 나이는 60을 넘긴 노인이었다. 그는 손에 낡은 편지 한 장을 꼭 쥔 채 멀리 보이는 철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편지의 글씨는 흐릿했지만 한 줄의 문장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버지, 언젠가 모스크바에서 다시 만나요. 그는 이 편지를 30년 동안 간직해왔다. 세르게이에게는 하나뿐인 딸 나디아가 있었다. 어린 시절 그녀는 항상 그의 곁을 맴돌았다. 하지만 세르게이는 가난한 농부였고 늘 일에 치여 딸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주지 못했다. 나디아가 18살이 되던 해 그녀는 모스크바로 떠났다. 아버지, 전 모스크바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세르게이는 반대했지만 나디아의 꿈을 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떠나며 이 편지를 남겼다. 하지만 그 후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다. 시간이 지나고 세르게이는 후회했다. 딸을 붙잡았어야 했다. 더 많은 사랑을 주었어야 했다. 그는 몇 번이고 편지를 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보았다. 모스크바의 한 병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디아 세르게예브나. 세르게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겠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의 딸이었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모스크바로 가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가진 돈을 모두 모아도 기차표 한 장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마을 곳곳을 찾아가 일을 구했지만 눈이 내리는 겨울철에 일거리는 거의 없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어느 날 마을의 한 소년이 그의 손에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그것은 모스크바행 마지막 기차표였다. 이걸 어디서 난 거니? 소녀는 씩 웃으며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다들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세르게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세르게이는 서둘러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향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하얀 설경을 보며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나디아야, 제발 살아있어다오. 기차가 모스크바에 도착하자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병실에서 기적처럼 딸을 다시 만났다. 나디아는 많이 야윈 얼굴로 누워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정말 오셨네요. 세르게이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디아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나디아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 순간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세르게이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날 밤 모스크바의 하늘엔 따뜻한 눈이 내렸다. 제목 별이 된 아버지. 2011년 러시아 시베리아의 작은 마을 이르쿠츠크 인근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미샤. 12살의 그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다. 아버지 이반은 마을에서 목수로 일하며 가족을 돌보았다. 크고 거친 손,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짓는 얼굴, 그리고 밤마다 별을 보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었다. 미샤, 하늘에 저 밝은 별을 봐라. 저 별은 언젠가 우리를 지켜주는 곳이 될 거야. 아버지는 종종 별을 보며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미샤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꿈을 키웠다. 언젠가 커서 아버지처럼 튼튼하고 자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의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반 씨는 심장병이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선 큰 수술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미샤의 집은 넉넉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학비를 위해 항상 열심히 일했지만 큰 수술비를 감당할 형편은 아니었다. 결국 가족은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버지는 점점 쇠약해졌고 예전처럼 나무를 깎을 힘조차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미샤 앞에서는 강한 척했다. 미샤야, 난 괜찮단다. 오늘도 밤하늘의 별이 참 아름답구나. 미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언제나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가득했다. 미샤는 아버지를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마을을 뛰어다녔다. 작은 일이라도 도와주고 돈을 벌고 싶었지만 12살짜리 아이에게 기회는 많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 신문에서 국제 어린이 그림 공모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1등 상금은 어마어마했다. 미샤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지만 아버지와의 추억을 담은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나무를 깎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가 가르쳐준 별들을, 그리고 가족이 함께 웃던 따뜻한 겨울날을
하나하나 캔버스에 담았다. 몇 주 후 공모전 결과가 발표되었다. 미샤의 그림은 1등을 차지했다. 그는 상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아버지의 수술을 결심했다. 아버지는 결국 수술을 받았다.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몇 달 후 그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미샤야, 넌 참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내가 없어도 넌 혼자가 아니야. 별을 보면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 아버지가 떠난 후 미샤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별들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아버지, 저 별이 당신이죠. 저도 열심히 살아서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러 갈게요.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가 되기로. 몇 년 후 미샤는 천문학자가 되어 하늘을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새로운 별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그 별에 이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날 밤 미샤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 당신은 이제 영원히 우리를 비추는 별이 되었어요.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고 별들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제목: 잃어버린 개와 5,000km 대장정. 2011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이곳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남자 니콜라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있었다. 바로 보리스라는 이름의 커다란 시베리안 허스키였다. 허스키 보리스는 니콜라이가 아끼는 반려견이었고 손님들에게도 사랑받는 마스코트였다. 하지만 어느 날 니콜라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허스키 보리스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보리스, 어디 갔어? 그는 가게 앞부터 시장, 공원, 거리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보리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보리스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니콜라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보리스는 사라졌다. 보리스가 사라진 지 약 2달 후 니콜라이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혹시 니콜라이 씨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신지?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 동물 보호소입니다. 혹시 보리스라는 개를 잃어버린 적 있나요? 뭐라고요? 보리스가 있다고요? 보리스가 발견된 곳은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극동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다. 니콜라이는 깜짝 놀랐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거리는 무려 5,000km 이상이었다. 도대체 보리스는 어떻게 이곳까지 간 걸까? 보호소 직원이 알려준 이야기로는 한 달 전부터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서 이상한 개가 떠돌고 있었다고 했다. 기차역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기차를 바라보던 개, 어부들이 던져주는 생선을 받아먹던 개, 심지어 배를 타고 작은 섬을 다녀왔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 개가 바로 보리스였다. 보리스는 혼자서 몇 개월 동안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걷고 또 걸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온 것이었다.
어떻게 기차를 탔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러시아에서는 기차역 주변을 맴돌다가 승객을 따라 무심코 탄 떠돌이 개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곤 했다. 아마 보리스도 기차를 타고 한 번씩 내려서 먹을 걸 구하고 다시 다른 기차를 타면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컸다. 니콜라이는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았다. 보리스, 기다려. 내가 간다. 그는 즉시 블라디보스토크행 기차표를 끊고 무려 7일 동안 기차를 타고 달려갔다. 그리고 드디어 보호소에 도착한 순간 보리스는 니콜라이를 보자마자 울부짖으며 그에게 뛰어왔다. 보리스, 너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보리스는 마치 이제야 찾았구나 라는 듯 온몸으로 니콜라이를 반겼다. 보호소 직원들도 감동적인 장면에 박수를 보냈고 그날 저녁 러시아 뉴스에도 5,000km를 건너 주인을 찾아온 개라는 제목으로 보리스의 모험이 소개되었다. 니콜라이는 보리스와 함께 다시 기차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왔다. 이제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보리스는 다시 니콜라이의 식당에서 마스코트로 활약하며 손님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모험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되며 이렇게 전설이 되었다. 기차 타고 5,000km 여행한 개보리스. 그는 주인을 향해 달리는 진짜 친구였다.